안녕하세요, 여러분. 음악과 문학, 영화 등 우리 삶의 기감이 되는 지금 우리 삶에 기감이 되는 것들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작품을 공유하는 코너 뷰피입니다. 이번 회차 주제는 안녕한 영원이죠. 여러분들, 영원하면 떠오르는 작품이 있으신가요? 무덤에서까지 듣고 싶은 노래라거나 죽을 때까지 읽고 싶은 단 한 가지 소설. 이렇게 말해놓고 보니 제게 영원이란 제 마지막 순간을 의미하는 것 같네요. 사실 영원은 우리 자신의 삶이 끝나고도 계속되는 것인데 영원의 기한을 제멋대로 정해놓으니 우스워진 기분이 듭니다. 오늘 넷플릭스가 소개할 영화는 빔 벤더스 감독의 베를린 천사의 시입니다. 회차 주제를 정해놓고 어떤 작품을 소개하면 좋을지 회의하던 중에 또 거론된 영화가 있었어요. 테오도르스의 영원과 하루라는 작품인데요. 보니까 두 영화 주인공 배우가 같더라고요. 브루노 간츠라는 배우인데 찾아보니 2019년에 배우 인생의 막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영원에 대한 작품을 연기하던 배우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알게 되니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무튼 우리가 이번에 같이 소개할 베를린 천사의 시, 간단한 줄거리를 소개해보자면 다미엘이라는 천사가 인간의 세계를 살펴보다가 공중국에서 마리온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인간을 사랑하게 되면서 다미엘은 인간이 되고자 해요. 천사는 영원히 살고 어디든 갈 수 있지만 인간과 감정 교류를 직접 느낄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잠깐 넷플릭스 여러분과 청취자분께 밸런스 게임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천사로 살고 싶나요? 아니면 인간으로 살고 싶나요? 네, 사나님. 마냥 천사라고 좋은 건 아니고 또 마냥 인간이라고 좋은 건 아니잖아. 예를 들어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그런 게 고충이 있듯이 근데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말처럼 사실 사람들은 다 천사를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천사가 좋다고 생각할 거고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미 인간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고 그리고 뭔가 옛날에도 한번 살아봤을 것 같으니까 저는 한 번쯤 천사로 살고 싶습니다. 네, 뭔가 천사가 인간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천사라는 이름이 붙은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하늘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재미있는 능력을 하사받을 수 있다면 저는 천사로 사는 게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오, 좋네요. 그럼 지연님은요? 저는 인간이요. 저는 뭔가 천사로 살아야 될 이유를 딱히 찾지 못하겠어요. 근데 세상에 인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나쁜 네. 인간도 있고 정말 인간 유형 중에 정말 싫어하는 인간 유형도 있고 제가 싫어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인간들한테까지 좋은 마음을 나눠주려면은 너무 바쁘고 피곤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지금처럼 그냥 인간으로 살면서 천사의 보살핌을 받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다들 각자 인상 깊었던 장면을 여쭤보고 싶어요. 죄송해요. 언니님 입을 깜깜깜깜 하시는데 죄송해요. 너무 웃겨. 원빈님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네, 원빈님은 원빈 얘기 들어봐야죠. 저는 궁금합니다. 사실 천사입니다. 지금 잠깐, 그러니까 저는 천사입니다라고 해서 네, 농담이고요. 저는 네네네. 뭐 인간 너무 싫고 인간인 것도 너무 싫지만은 또 인간인 게 지긋지긋하면서도 좋아요. 그래서 참 이게 이율배반적인 감정이지만 나도. 저는 아직은 조금 더 좋은 인간으로 살아가보고 싶은 욕심이 남아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소연님은요? 인간이 네. 너무 하찮잖아요. 금방 어찌 보면 죽고. 그렇죠. 너무 하찮다는 말이 좀 그런가? 제가 너무 하찮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근데- 하찮으면 그러면 한 표 제가 또 저는 천사로 살아보고 싶어요. 딱 둘씩 나눠지네. 천사로 살면서 인간의 아름다움을 느껴보고 싶어요. 우와. 그래서 천사로 살고 싶고요. 우와. 너무 좋아해 주시네.
그리고 다들 각자 인상 깊었던 장면을 여쭤보고 싶어요. 우선 저는 영화가 흑백으로 전개가 되다가 후반부에 다미엘이 인간의 몸으로 깨어나면서부터 생생한 컬러 영화로 전환되는 장면이 좋았어요. 다미엘이 맨 바닥에서 처음 깨어나면서 어딘가에서 날아온 오래된 갑옷에 머리를 맞아 피가 흐르는데요.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이런 비유가 생명이 태어날 때 피에 젖어 태어나는 탄생의 순간과 연결되기도 해서 네. 그리고 컬러로 영상이 보여지면서부터 우리가 더 생생히 감각할 수 있는 것들이 느껴지기도 하고 네. 저는 이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제가 오래된 영화는 잘 몰라서 소희님께서 이번에 뷰뷰에서 리뷰할 영화로 추천해주신 베를린 천사의 시가 사실 유명한 영화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되게 만들어진 지 오래된 영화라고 기억을 하는데 1998년에 만들어진 거 맞나요? 네네. 아, 80년도 아닌가요? 80년인가? 88년 아닌가? 하여튼 84년이구나. 네네. 84년. 그래서 하여튼 오래된 영화인 것 치곤 너무 좀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통 만들어진 지 좀 오래되고 옛날 영화면 약간 퀄리티가 떨어져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아무튼 좋았습니다. 93년이래요. 93년이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인상 깊었던 장면도 장면인데 저는 뭔가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가 떠오르기도 했어요. 둘 다 근본적으로 삶 그 자체에 대해 질문하는 영화인 것 같아서 네. 근데 생각해보면 시네마 천국도 되게 옛날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소희님 혹시 시네마 천국 보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제가 올해 초에 봤더라고요. 1월에? 그때 봤는데 5점 만점에 별 4.5점을 주었으니까 되게 큰 감동을 느낀 듯 합니다. 기억이 바래서 그때 느꼈던 감각이 생생하진 않지만 열정에 대한 순수한 갈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기억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단 무튼 사실 인상 깊었던 곳에 대한 건 소유님이랑 같은 생각인데요. 아마 다들 비슷한 지점에서 좀 놀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컬러로 전환이 될 때. 일단 영화가 러닝타임이 2시간이 넘고 대사보다는 장면으로 보여주는 게 많아서 사실 저는 조금 지루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시각적인 게 흑백으로 어둡거나 밝거나 둘 중 하나로만 보여지다가 다채로운 색들이 등장할 때 천사 다미엘이 마이리온을 만졌을 때 그 순간 약간 자세를 다시 고쳐 앉아서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영화가 흑백으로 나오길래 아무리 옛날 영화라고 하더라도 이때가 흑백 영화가 많이 나오던 시절인가 싶기도 하고 되게 보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의도된 거더라고요, 일부러. 그래서 천사의 입장에서 흑백으로 보이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컬러로 보일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이야기할 또 뭔가 다른 게 있다면 제목에 천사가 들어가면 보통은 진짜 천사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네. 뭔가 천사의 하얀 천처럼 깨끗한 심성을 가진 인간을 비유하기 위해 쓰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천사가 나와서 아주 조금 놀랐습니다. 그리고 베를린 천사의 시처럼 영화 초반부에 이제 글을 쓰는 그 장면으로 약간 시작이 되는데 약간 그게 좀 연결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조금 사적일 수도 있는데 정현우 시인이라고 나는 천사에게 말을 배웠지라는 시집을 쓰신 분이 계신데 그분의 시 중에 귀와 뿔이라는 시가 떠올랐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문장이 나는 천사를 등에 업었다. 집으로 데려와 잠든 천사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놓고 말을 배웠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혹시나 베를린 천사의 시를 보신 분이라면 한번 이 시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소연님이 말씀하신 장면 바로 뒤에 피를 이렇게 막 보더니 맛이 좋네 막 이렇게 하는 거랑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 피가 빨간색이냐고 물어보고 또 담벼락에 저 색은 무슨 색이냐고 물어보는 장면이 인상 깊었어요. 그냥 엑스트라 지나가는 행인인데도 그 다미엘이 묻는 말에 아무 의문 없이 대답해주는 게 그리고 또 커피 살 돈 없냐면서 돈 주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좋은 하루 보내라고 인사를 해주는 게
정말 인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진짜 인간적인 모습 그 자체 그런 인류애적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좋았고요. 뭔가 생맹인이 처음 색을 보게 된 순간처럼 벅차고 신나하는 다미엘의 모습도 되게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다미엘은 영혼을 포기하고 지금을 느끼기 위해서 인간이 되기를 선택한 거잖아요. 네. 앞에서 저는 뭔가 천사로 살기엔 너무 피곤할 것 같아서 인간을 선택할 거라고 하긴 했지만 지금을 생생히 느끼고자 하는 다미엘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춘기쯤 아니면 그 전쯤에 언젠가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시기가 있는데요. 제가 그때 내렸던 결론은 앞에서 커버 스토리에서도 잠깐 말했다시피 그냥 인간은 우주 먼지일 뿐이고 또 분자로 이루어진 의미도 없고 실체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 눈앞에서만 행복을 찾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냥 현재 내 뇌가 행복하다고 느끼면 그게 그냥 박지원 존재의 이유이자 이번 회차의 주제인 안녕한 영원의 실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철학적인가요? 좋네요. 그러면 원빈님의 인상 깊었던 장면도 여쭤보고 싶어요. 다행이네. 여쭤보고 싶으신가요? 아이 참. 전 로드무비 같은 형식을 되게 좋아하는데 뭔가 로드무비 보면 이렇게 여운이 같이 뭔가 남더라고요. 전 빈 벤더스 영화 중에 파리 텍사스라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저는 진짜 제일 가보고 싶은 곳 1위가 계속 베를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좋아지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은 꼭 한번 가보고 싶고 또 아까 소개해 주셨지만은 브루노 간치 배우도 정말 제가 좋아하는 배우라 제 컴퓨터 바탕화면 또 젊은 브루노 간치가 이렇게 대박. 담배를 물고 있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닮은 것 같아요. 젊었을 때 또 되게 잘생겼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되게 네. 왜요? 저는 넘어갑시다. 네, 넘어갑시다. 네. 말씀해주셨던 장면들 당연히 흑백의 스컬러로 바꾸었던 장면들 다 너무 좋았고 저는 도입부하고 마지막을 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면서 끝나고 싶은데 도입부에서 딱 그 브루노 간치가 마지막하게 아이가 아이였을 때 하고 하면서 시작할 때 이 영화는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마지막에는 그런 자막이 나오거든요. 모든 전직 천사들에게 바침 하면서 맞아요. 맞아. 오지 아스지로 이름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거 보면서 딱 떠오른 게 박정대 시인이라고 그녀에서 영원까지라는 시집이 있어요. 그분이 되게 이 영화에 전직 천사라는 말에 되게 감명을 많이 받으셨나 보다 느꼈던 게 그 시집 보면은 수많은 전직 천사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몇 페이지 동안 시집에서 재밌다. 진짜 예술가들의 영화 감독, 작가, 미술가 그런 감독들 이름이 영문으로 몇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그 시 속에 약간 반 농담처럼 그 전직 천사라는 말을 붙인 거겠지만 저는 뭔가 아까 저도 약간 농담처럼 저는 사실 전직 천사입니다 했지만은 어쩌면은 되게 그 말에 묘한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박정대 시인 하니까 한 가지 떠오른 게 저 이장욱 시인 시집 중에서 유명한 게 영원이 아니라서 가능한 있잖아요. 네. 근데 네네. 박정대 시인 약간 그걸 비틀어가지고 시집 초반에 영원이라서 가능한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전직 천사로서 고아노니 장우가 영원이라서 가능한 밤과 낮이 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되게 웃기죠. 그래서 약간 되게 재밌으니까 혹시 잘 모르셨던 분들은 찾아보시도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되게 좋습니다. 되게 뭔가 자의식이 넘치는 듯 하면서도 아슬아슬하게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를린 좋네요. 천사의 시 좋습니다. 이번 회차에 되게 잘 어울리는 맞아요. 감상이네요. 맞아요. 잘 고른 네네. 것 같아요. 너무. 네. 대박.
저는 그리고 아까 소연님이 브루노간트 소개하실 때 인생의 네. 막을 내리셨다고 표현을 하셔가지고 뭔가 이 영원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삶의 끝이 뭔가 무섭거나 슬픈 게 아니라는 그런 뭔가 멋진 소개 같았어요. 오.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재밌게 봐주셔서 제가 감독은 아니지만 감사하고요. 네. 저 되게 좋아하는 영화고 너무 좋아해서 네, 별점 5점 이 영화를 주셨더라고요. 왓챠피디아에. 맞아요. 진짜? 맞아요. 이번 클로징은 제가 네. 베를린 천사의 시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사로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좀 부끄럽는데 네, 읽어볼게요. 할 수 있습니다. 네. 장님이 날 느끼더니 시계를 더듬거렸어. 영원히 살면서 천사로 순수하게 산다는 건 참 멋진 일이야. 하지만 가끔 실증을 느끼지. 영원한 시간 속을 떠다니느니 나의 중요함을 느끼고 싶어. 내 무게를 느끼고 현재를 느끼고 싶어.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지금이란 말을 하고 싶어. 지금, 바로 지금. 더 이상 영원이란 말은 싫어. 카페의 빈자리에 앉아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싶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은 그저 환상일 뿐이야. 네. 안녕하세요. 이슈 그림의 진행자 박선아입니다. 9월에 개강해서 엄청 바빴지만 추석 연휴 때문에 푹 쉬어서 그런지 오늘따라 넷플릭스가 정말 오랜만인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추석 덕분에 어르신 분들도 뵙고 친척 동생들도 보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들 오랜만에 만나는 거다 보니까 각자에게 생긴 변화가 많더라고요. 특히나 신체적으로요. 이제 예를 들어 부모님 얼굴에는 주름이 조금 더 늘어난 것 같고 할아버지께서는 병원에 주기적으로 다니신다고 한다거나 그런 소식들이요. 저는 이번에 제가 일하는 학원에서 추석 선물로 홍삼정을 받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홍삼 좋아하세요? 저는 아닙니다. 그쵸? 서아님처럼 그 집에 명절 선물로 홍삼이 꽤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네네. 왠지 먹고 공부하면 머리가 잘 돌아갈 것 같아가지고 가끔 네. 그냥 공부하기 전에 아니면 나가기 전에 참고 먹기는 하는데 먹고 나서는 네. 꼭 그렇게 아이스크림 생각나가지고 별로 좋아하는 편 아니에요. 어쨌거나 드시기는 하는군요. 저는 아예 먹지도 않아가지고. 네. 그냥 건강, 약간 체력을 위해서 기분 좋으라고. 맞죠. 저는 홍삼 맛이랑 향이랑 둘 다 좋아하는데요. 홍삼이 잘 받는 것 같기도 하고 홍삼 맛 사탕도 잘 먹고 편의점에서 파는 갈색 유리로 된 홍삼 음료도 좋아하고 저는 쓰지는 않지만 한방 샴푸 향도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러면 한방 샴푸는 좋아요. 진짜요? 저도 저는 좋아요. 약간 뭔가 그 한방 샴푸 쓸 바에는 그냥 일반 샴푸를 쓰지 않아요? 아닌가? 저는 둘 중에 고르라고 하면 한방 샴푸 고를 수 있을 진짜요? 정도로 우와. 냄새 나쁘지 않던데? 뭐 취향이니까. 맞아요. 그쵸? 네. 그러면 그 소연님 네. 그 편의점에서 파는 홍삼 음료 직접 사가지고 드시기도 하세요? 네. 우와. 근데 우선 집에 많아요. 그 전에. 그쵸.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죠. 네. 저는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 근데 먹어본 적이 분명 옛날에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맛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 네네. 썼던 걸로 뭔가 좀 기억을 하고 왜냐면 홍삼이니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홍삼정 그런 거 선물 받으면 다 부모님께 양보하고 그랬는데 사실 양보보다는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폭탄 돌리기 느낌으로 드리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번에 학원에서 받은 이 홍삼정은 제가 집에 고이 모셔두었다가 마시려고요. 왜냐하면 이전보다 조금 더 건강을 챙기게 되어서 뭐 드셔보세요. 저는- 힘이 날 거예요. 네, 한번 오늘 녹음 끝나고 먹어볼까 싶어요. 네. 네.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건강하긴 했는데 잔병 치레가 조금 있었어요. 이제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1년에 한 번씩은 장염에 걸렸고 그렇게 걸리면 매번 응급실이나 병원에 가기 직전까지 계속 10분에 한 번, 15분에 한 번씩 토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고등학생 때는 매일 밤을 새서 공부를 하고 학교에 가서 자느라 수면 부족에 시달렸고 하루에 2캔씩은 몬스터나 하식스 같은 그런 에너지 드링크나 한 조지아 커피를 먹었어요. 그 당시 기숙사에서 살았었는데 커피랑 에너지 음료가 떨어질 때마다 뭐 어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낱개가 아니라 아예 그 이제 약간 좀 박스채로 이제 사와서 먹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친구들이 이제 그때는 지금보다 되게 페이스북이 많이 활성화돼 있었는데 이제 페이스북에 그런 허무맹랑한 글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막 뉴스 같은 거 보면 네네. 커피 지나치게 많이 마시는 사람, 그 돌연사할 가능성이 높아 이런 거 올라오면은 네네. 꼭 저를 태그하고 한 게시물에 제가 다른 친구들한테 한 3명, 4명한테 태그가 당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또 커피를 마시면서 그런 걸 좀 더 무서워하긴 했는데 물론 그렇다고 패턴을 바꾸지는 않았지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불면증이 좀 심했는데 요즘엔 또 잠을 잘 자고 있기도 하고 계절이 바뀌어서 그런가? 네. 여름엔 더워서 잠이 잘 안 왔으니까. 맞아요. 그 외에는 이제 만성 비염 때문에 네. 소희님도 비염 있으시죠? 네, 저 비염 되게 심한데 비염이 있으면 다크서클은 숙련이래요. 잠을 푹 못 자가지고. 네. 뭔 느낌인지 뭔가 알 것 같아요. 약간 잠을 푹 잔 느낌이 아니란 게. 그냥 눈 뜨고 딱 떴는데 아침이네 싶은 그런 느낌. 근데 그래서 약간 비염 비염 때문에, 있으면 그 간지럽지 않나요? 그쵸? 간지러워서 미쳐버려요, 그냥. 그래요? 저 간지러운 건 아니고 코가 많이 막혀요. 그러니까 약간 좀 증상이 다 느낌. 다른가 보구나. 네. 근데 막히는 건 그래도 그 이런 거 약 뿌리면 괜찮은데 네네네네. 네. 간지러운 것도 약이 있나요? 간지러운 거 뿌리는 약이? 알약이 있는데 그거 먹으면 진짜 네네. 엄청 졸려요. 히스타민제? 이런 건가 보다. 항히스타민제? 또 그런 게 있구나. 네. 무튼 이렇게 코에 뿌리는 그 약인 네네. 나잘 스프레이를 달고 산다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책을 읽거나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은 약간 눈의 압력이라고 하나 안압이 좀 약간 오른 느낌이 들고 눈이 뻑뻑하고 또 자세가 제가 좋은 편이 아니라서 서 있기만 해도 허리가 아프다거나 그런 게 있는데 네. 이제 저도 이제 약간 나이를 먹고 나니까 이러한 고통이 좀 무서워져서 나름대로 열심히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부모님한테 드리던 홍삼정을 제가 챙긴다거나 아니면 틈틈이 눈이랑 허리, 어깨, 목 스트레칭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비염이 좀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에 가습기도 사고 최근에는 그 이제 의자도 샀어요. 약간 그 교정을 위한 좀 약간 그런 거. 네네네. 그리고 눈 영양제, 루테인 그런 거나 아니면 양배추 사과즙, 위염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챙겨 먹고, 네, 살고 있습니다. 네. 양배추 사과즙이 정말 소화에 엄청 좋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전에 매일 30분 정도는 마사지 기계가 있는데, 그걸로 전신에 어느 정도 근육을 풀어주고,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이걸로 아쉽다 싶으면은 밖에 나가서 30분에서 1시간 뛰고 오는 것 같아요. 좀 그래야 약간 좀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건강이 진심인데요? 좀 많이 진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몸이 그쵸, 되어버려서 맞아요. 공감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운동도 좀 하고 막 아니면은 아이돌 왜 교차 편집 영상 같은 거 보면 되게 막 왠지 모르겠지 뽕 차오르고 기분 좋고 그러잖아요. 근데 웃긴 거는 교차 편집 보면 춤이 안 나오는데 그냥 교차 편집 보면서 춤을 따라 막 춘다거나 그러니까 좀 그런 식으로 최대한 몸을 많이 움직이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만약에 돈이랑 시간이 이렇게 넘쳐나면은 저는 필라테스를 배우고 싶어요. 왜냐하면 필라테스가 자세 교정에도 되게 좋다 그러고 그리고 뭔가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 것보다 덜 힘들 것 같고 물론 똑같이 힘든 건 아니고 약간 다른 방면에서 힘든 그런 게 있겠지만 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비교할 순 없지만 그래도 일단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보다 쉬울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방학 때나 아니면은 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휴학을 하고 나면은 네, 필라테스를 꼭 배워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절주절 늘어놨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건강하신지 뭐 건강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그런 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다면 새벽 3시에 안마의자에 앉아서 소리 내는
게 있는데요. 네. 농담이고요. 그게 네. 아 그렇군요. 어. 네네. 네. 저한테는 운동이에요. 네. 그나마 하는 네. 운동 중에서는 자전거 타기를 좋아해가지고 물론 풍경을 보면서 자전거 타기를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집에서 갑갑한 날엔 실내 사이클도 타줍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러닝도 스트레칭도 식단 조절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얼마 전에 애플워치가 생겼는데 얘가 1시간에 대박. 한 번씩 1분간 일어나라고 네. 알림도 주고 심호흡도 오. 하라고 알림도 주고 네. 하더라고요. 원래였으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해 뜨는지도 모르고 누워있는데 얘 덕분에 그래도 일어나서 점프도 괜히 해보고 빨리도 뛰어봅니다. 이 대본을 쓰고 있었던 때마침 텔레비전에서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하라는 신용정보회사 광고가 흐르고 있었는데요. 네. 네. 몸은 25살 때까지 무료 구독이라는 말이 있죠. 이제부터 정말 맞아요. 고려할 수 있을 때 관리할 때네요. 그쵸, 그쵸. 그래야죠. 맞아요. 저는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완전 아기일 때 그때 많이 아팠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약간 뭐 갑자기 쓰러진다거나 막 그래가지고 저를 네. 들쳐매고 응급실에 간 저희 가족 어른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더라고요. 약간 그래가지고 그런가 어렸을 때 아플 만큼 다 아파봐서 어느 정도 약간 성장을 한 뒤에는 감기도 잘 안 걸리고 딱히 막 그렇게 마음 썩일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건강으로는. 가족들도 거의 아빠 빼고는 다 비염 있는데 그런 비염이나 네. 알러지도 거의 없고 아픈 부분이 있었다면 청소년기에 자세가 너무 안 좋았었어가지고 항상 어깨가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가방에 필통밖에 안 들고 다녔던 게 약간 핑계이자 네. 그런 거였는데 어쨌든 그 약간 이유가 제 생각에는 맨날 책상에 엎드려서 한쪽으로 이렇게 자니까 그거랑 또 의자에 거의 눕다시피 해가지고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어깨랑 목이랑 허리가 같은 게 아팠었는데 그때는 그게 자세가 나빠서라고는 생각을 아예 못하고 그냥 나는 원래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 몇 년간 저는 필라테스를 했었는데 많이 네. 고쳤거든요. 이게 필라테스 수업 때문에 통증이 사라졌다기보다는 약간 몸 쓰는 방법을 알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어떤 게 바른 자세인지 처음 알게 됐고 그렇게 평소에도 있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 통증 같은 건 많이 완화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자세 굉장히 네. 한번 제대로 앉아볼까요? 저희 이제 나도 한번 지금 당장 약간 자기가 발레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발레리나라고 생각하고 네. 목이 약간 네. 긴 척을 하면서 약간 이렇게 꼿꼿하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네. 이렇게 위축돼 있지 말고 약간 잘난 척을 하면 돼요. 저 잘난 척, 근데 목이 긴 척. 네. 목 되게 길어요, 저. 아 정말요? 봐봐요. 봐봐요. 네? 봐봐요, 한번. 연기는 있어. 그냥 평균인 것 같은데? 아, 저 근데 긴 건가? 실제로 보면 목 진짜 네. 길어요. 다음에 여기 보게 있네. 볼게요. 네. 저 근데 목 되게 네, 길어요. 그냥 여기가 이렇게 평범해 보여요, 막혀 되게. 있어서 옷이 이렇게 돼 있어. 맞아.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어쨌든 이렇게 평소에도 이렇게 목이 딱 이렇게 긴 척을 하고 목이 길다, 어깨가 이렇게 넓다 하고 그렇게 되뇌이면서 다니면 됩니다. 그게 바로 고든 자세예요. 여러분 지금 듣고 있으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자세 바르게 한번 들어보세요. 틈날 때마다 23시간 동안 이제 거북이처럼 있다가 1시간 필라테스 한다고 거북목이 고쳐지는 건 절대 아닐 테니까요. 저는 사실 최근에는 필라테스 이제 끝나가지고 엄마랑 같이 요가로 옮겨왔는데 코로나 부럽다. 백신도 그렇고 그 추석 연휴가 이어져가지고 아직 2번밖에 못 갔거든요. 근데 또 네. 필라테스랑 헬스랑은 또 완전 다른 재미가 있더라고요. 심호흡을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런. 그렇지만 아직도 약간 근육통에 시달리고 있어가지고. 네. 근데 또 그렇게 좀 이제 좀 성인 되고 나서는 건강해진 것 같다고 느끼긴 했지만 또 이제 안 좋은 점이 있다면 관절 무릎이 조금 이제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
아, 저 아직 베이비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네. 비가 오면은 무릎이 네네. 시리더라고요. 진짜로요? 이러면, 네, 진짜 진심으로 무릎이 대박. 시려가지고, 무릎 이렇게 무릎이 시릴 때 쪼그려. 어떤 기분이에요? 무릎이 너무 시리면? 시려워요. 막 너무 시렵고, 막 헐, 아프고, 네. 그 쪼그려 앉지도 네. 못해요. 헐. 헐, 그 정도구나. 네,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무릎을 안고 있는 자세 있잖아요. 그것도 하면 네네. 무릎이 너무 아프고, 막 뚝뚝 소리 어. 나고, 이런 블랙맘바도 못 추거든요? 블랙맘바는 추기가 제일 어려운데, 아, 네. 그거랑 이제 또, 네. 한 가지 또 생각난 게, 안구건조증이 최근에 생겨가지고, 음. 제가 아. 그 눈 건강에선 굉장히 자신이 있었거든요? 시력도 네네네. 2.0, 2.0이거든요. 너무 그래서, 좋다, 네. 네, 눈 건강엔 자신이 있었는데, 음. 이게 알아보니까 저 렌즈도 안 끼는데 안구건조증이 생겨가지고 이 마스크를 쓰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오. 마스크를 쓰면은 이 습기가 네네. 올라와가지고 뭐 제대로 된 네. 원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네. 안구건조증 환자가 많이 늘었대요. 헐. 헐, 아, 그럴 수도 있구나. 네네네. 그래서 오, 병원 네. 자주 다니고 있는데 어쨌든 좀 이런 코로나도 건강에 관련된 거잖아요. 어쨌든. 그쵸. 백신도 다 맞았고 좀 이제 좀 많이 건강해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050년에는 인공 관절이 지금보다 더 발달되어 있을 거라고 믿고요. 이과 네. 여러분들에게 화이팅을 보내면서 저는 그쵸. 열심히 스쿼트를 스쿼트. 하고 있겠습니다. 네. 근데 관절 안 좋은데 스쿼트 하면 더 안 좋아지지 않아요? 아닌가? 괜찮은가? 아, 근데 아니, 이게 그냥 문득 궁금해지는 너무 거. 아프니까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허벅지 근육이 없으면은 그 힘이 관절로 실려가지고 더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러닝도 많이 했는데 무릎이 아파가지고 이제 못해요. 어떡해. 어떡해. 아, 너무 슬프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게. 건강하세요, 지금. 진짜. 저는 뭐 살면서 제일 많이 들은 말 탑10 안에 들어갈 게 왜 이리 말랐냐, 살 좀 쪄라, 뭐 많이 좀 먹어라, 어디 아프냐. 맞아. 지긋지긋하겠다. 이런 건데 그니까요. 사실 뭐 실제로도 저도 청소년 때까지는 선아님 말씀하신 것처럼 잔병치레도 굉장히 잦았던 것 같고, 또 지연님처럼 태어나자마자 뭐 심장이가 콩팥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기능이 매우 안 좋아서 한 달인가 애기인 채로 또 응급실에 계속 있었던 자랑할 만한 건 아닌 역사를 보유하고 네. 있는데요. 아, 근데 또 잔병 치레하면 되게 큰 병 없이 네. 오래 산다고 하는데 뭐 요즘에 또 잔병 치레는 거의 없어서 건강이라, 그러니까 건강 정말 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또그 몸과 마음이 별개가 아니잖아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파서 아, 마음이 그쵸. 건강하려면 몸이 맞아요.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맞아요. 어릴 때부터 너무 슬프다. 비타민, 유산균, 루테인 이런 거 엄청 잘 챙겨 그러니까요. 먹어서 아빠가 맨날 농담으로 혼자 뭘 얼마나 오래 살려고 그렇게 챙겨 먹냐 하셨는데 성인 되고는 오히려 너무 귀찮아서 네. 또 안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되게 몸 챙기는 것도 굉장한 성실함을 요하죠. 운동하는 것부터가. 그래서 제 주변에는 정말 극단적으로 맞아요. 운동에 미친 인간들과 살면서 운동을 해봤다고 한 번이라도 말하기 부끄러운 인간들 둘러다니고, 여기는 아마 후자에 가깝겠죠? 그래서 요새는 뭐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뭐 푸시업과 스쿼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잘 먹는 것도 중요할 거고. 오, 제가 운동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웃기네요. 맞아요. 근데 또 운동만이 건강이 아니잖아요. 아까 앞서 지연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주신 대로 맞아요. 자세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뭐 책을 읽거나 뭐 글을 쓰거나 하다가도 자세는 틈틈이 좀 의식적으로 교정을 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자세로라도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부럽다. 안 좋다더라고요. 그래서 변화를 좀 주려고 합니다. 맞아요. 또 맞아요. 아까 맞아요. 말한 것처럼 집에만 박혀 있지 말고 이렇게 마스크 잘 쓰고 나가서 햇빛 좀 맞아주고 하는 것도 식물만 광합성하는 게 아니라 인간도 광합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햇빛에서 오는 뭐 세로토닌 이런 게 사람을 그래도 깨어나게 그쵸? 하니까요. 맞아요. 걷기, 뭐 산책 이런 것만 이렇게 좀 꾸준히 해도 골골되진 않지 않을까 싶네요. 뭐 저는 언젠가 수영은 꼭 다시 한번 해보고 싶고요. 나름 좋아하는 운동은 많습니다. 뭐 배드민턴, 탁구, 또 소연님이 말씀해주신 자전거 타기 다 스포츠. 좋아하는데 저도 선생님 말씀처럼 내년에 저 휴학인 하고 많이 노는데 운동할까 봐요. 예.
그렇죠. 네네. 아, 놀면서 운동하고 그러는 거죠. 운동하면서. 맞아요. 근데 그래요? 너무 다행이다. 부러운 게 저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듣고 있는 말이 어깨 좀 피라는 말이거든요. 제가 어깨가 아, 많이 네. 굽었나 봐요. 근데 보니까 네. 원빈님 어깨가 진짜 무슨 떡 이렇게 평평해가지고 너무 부러워요 지금. 그런가? 이게 등 그러게, 근데 근육이 완전 이렇게 발달하면 펴있다. 그렇대요. 등 근육이 근데 발달하면 보니까 네. 그냥 보니까 남자들은 거의 이렇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저희 아, 아빠도 이렇게 보면은 막 이렇게 어깨 넓은 편은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네. 어깨 주물러줄 때 보면은 뭔가 네. 이렇게 딱 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러웠어요. 오. 등이 맞아, 딱 자세가 근데 펴져 제일 있어요. 중요한데. 저 진짜 자세가 많이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여러분 저도 라운드 숄더를 펴려면 등 운동을 네. 하세요. 그러니까 헐.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 이 그거 있잖아요. 이거 뭐라고 하지? 헐, 그러면 더 뭐, 근데 뭐 말씀하는지 알 것 뭔지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 상상 속에서는 더 라운드 숄더가 될 것 같은데. 그런가? 등 근육이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어깨를 네. 뒤로 쫙 당겨주는 그렇군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진짜. 언제부터 이렇게 굽었을까? 중요하죠. 그니까요. 학생 때부터 이렇게 된 건가? 저도. 맞아, 학생 때 많이 그런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앉아있으니까. 맞아. 하루 종일 앉아있고 계속 이러고 있고. 맞아요. 자세가 안 좋다 보니까. 모니터 왜냐면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앉아있어야 되고. 저희 네. 부모님께서 항상 저보고 하시던 말씀이 있는데 네. 뭐 어떤 부모님이든 다 그러실 것 같지만 건강이 최고다. 건강하기만 해라. 건강하면 더 맞아요. 바랄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부럽다. 저는 이게 다 뻥인 줄 알았거든요. 네. 좀 약간 저것도 공부하라고 약간 무언의 압박을 주는 거다. 약간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사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렇게 흘리고 살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제 나이에 나이가 들었다고 하는 것도 웃기지만 이제 왜 건강이 최고라고 하는지 좀 알 맞아요. 것만 같아요. 네. 일단 뭐지? 원빈님이 제 생일날에 복숭아 맛이 나는 약간 젤리 영양제였나? 비타민이었나? 하여튼 그거 사주셨는데 정말인가요? 잘 먹고 있다고 갑자기 아, 좀 말씀을 다행이네. 전하고 싶었고요. 네. 아까도 좀 심심해서 먹었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좀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다는 게 뭔가 나이가 들었다는 방증 같기도 하면서 약간 씁쓸하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건강하다는 건 좋은 거니까요. 네. 그래서 맞아요. 넷플릭스 분들도 그렇고 청취자 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네, 네. 오늘의 이슈크림 건강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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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자정의 희망시. 오늘 이야기할 시집. 거부할 수 없는 시인이죠. 신혜욱 시인의 가장 근작 시집이지만 벌써 2년 가까이 되어가네요. 무족 영원입니다. 저는 정말 단순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집 너무 좋아하고요. 당시에 출간되었을 때도 또 지금도 여전히 열렬히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시집입니다. 먼저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인상평들을 들어볼까 하는데 선아님? 네. 좀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는 사실 시인들 이름 외우는 게 정말 어렵고 헷갈리는데요. 특히나 이름이 비슷하신 분들 예를 들어 이제 신용목 시인, 유진목 시인, 신혜옥 시인이 되게 헷갈리는데 그래서 뭔가 이름뿐만 아니라 이름이 헷갈리다 보니까 이 각자의 시인분들이 쓰신 작품도 되게 헷갈리고 그렇더라고요. 사실 세 분의 시는 어떻게 보면 조금씩 다 다른 결인데 그래서 무튼 원빈님 덕분에 같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게 될 신혜욱 시인 분은요. 네, 신혜욱 시인의 무족 영원이랑 그 다음에 시지지랑 생물성 이렇게 저는 3권을 읽어봤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뭔가 제가 개인적으로 아끼고 좋아하는 건 생물성이지만 오늘 넷플릭스의 주제와 어울리는 거는 무족 영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오늘 주제가 안녕한 영원이니까요. 네. 그래서 뭔가 쓰러지고 홍곤한 느낌이 물씬 나는 듯 하는데요. 이 무족 영원이라는 제목에서부터 생물성은 진짜 뭔가 꿈틀거리면서 바닥을 뚫고 올라오는 것 같고요.
무적 영원은 2019년에 나온 시집인데요. 혹여나 넷플릭스 분들 중에서도 저랑 똑같이 느낀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잠깐 커버 스토리에서도 언급했었던 이민아 시인의 미기우랑 되게 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좀 분위기가 흡사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두 분 다 그 이미지를 직조하는 능력이 엄청 뛰어나신데 이민아 시인은 부드럽고 주름이 가득한 누군가의 손길 같다면 신혜욱 시인은 신랄하게 좀 내가 이렇게 공들여서 머리를 했는데 그걸 이제 막 손으로 망가뜨릴 때까지 쓰다듬어 주시고 나는 그걸 또 웃으면서 받아내야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독특한 느낌이네요. 역시 소희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는 신혜욱 시인님 시를 20살 때 생물성으로 처음 접해봤는데 이번에 같이 읽어본 무적 영원 생물성이랑 같으면서도 또 다르게 좋았고 심장이 쿵쿵 뛰면서 좋았던 작품이 많았던 시집이었는데요. 아케이드를 걷다, 16페이지의 무적 영원, 이렇게 맑은 날에, 천변에서, 어디까지 어디부터 사운드 트랙을 특히 재밌게 읽었어요. 혹시 저랑 취향이 겹치신 분 계실까요? 이 시집을 천천히 속으로 읽어보면서 발음하면서 읽기에 좋은 시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시 속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단어지만 처음 만져보는 단어처럼 느껴졌어요. 네, 생경하게 느껴졌다고 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멋진 말입니다. 그 발음하기 좋다, 발음하고 싶은 시라고 해주셨는데 정말 그런 게 뭔가 언어에서 약간 되게 생경하게 느껴지듯이 그러면서 그런 물질성을 거의 약간 만지는 것처럼 그 언어를 그렇게 촉각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것이 신혜욱 씨의 특장이기도 하죠. 자유롭게 언어를 그냥 그렇게 부려놓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 사람이 그냥 절로 그렇게 쓰게 됨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신혜욱 역시 언어의 자생력을 믿는 시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경직 상태에서 벗어날수록 시가 유연하고 정직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무적 영혼의 문장들 역시 엄청난 활동성을 띠고 있어서 우리가 어떤 모종의 의미를 그려주려 하는 순간 온 사방으로 이렇게 퍼지고 멀어지기도 하죠. 지연님은 이 시집 인상 어떠셨나요? 저는 시를 읽으면서 지금 1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원빈님의 글을 한 달에 한 번씩 받아보다? 어쨌든 많이 읽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뭔가 원빈님의 글들이 많이 겹쳐 보이더라고요. 뭔가 제 부족한 어휘력으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툭툭 던져놓는 그런 문체라던가 단단한 느낌들이 그런 생각이 들게 했던 것 같아요. 안녕을 구하는 원빈님의 마지막 가정시 주제로 100점 만점에 만만점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이고,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그 시집 제목인 무적 영원에 대해서 잠깐 말해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역시 이번 키워드인 영원과 관련한 시집들 후보가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결국 뭐 끌리는 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무적 영원에서 영원은 또 그 영원은 아니죠. 그래서 이번 시집과 영원이라는 키워드가 더 오히려 흥미롭게 엮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 무적 영원이라는 게 사실은 검색해보면 으악! 하고 기겁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지렁이나 뱀을 닮았지만 지렁이나 뱀은 아닌 양서류과의 한 종류인데요. 무려 공룡 시대부터 살아온 원시 양서류입니다. 무족이라는 말처럼 발이 없고요. 눈도 심하게 퇴화되어서 머리와 꼬리 구분도 없습니다. 거의 뭐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시력이 매우 나쁜 거는 어쩌면 납득이 가죠. 저는 처음에 그 이 녀석의 이미지를 봤을 때 솔직히 진짜 정말 더럽게 징그럽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되게 영험하게 뭔가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상했어요. 과연 이 뱀도 지렁이도 아니 눈도 발도 없는 그러면서 공룡 시대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의 살아있는 화석인 이 이상한 녀석들은 대체 무엇으로 이렇게 영혼을 꾸려왔을까? 뭐 생물학적으로 그런 것은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화석이란 것들은 어딘가에 묻혀서 누군가 발견하지 않는 이상 발견되지 않는 채로 발견되길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영혼 역시 저희가 잡을 수 있는 게 아닌 뭐 실체가 없죠. 우리가 그냥 발견하거나 믿어야 하는 건데 카를로 로벨이라는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뭐 루프 양자 중력이라는 어려운 얘기를 쉽게 써주기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의 책 중에서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는 저서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인식하고 있는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시간의 선형적인 흐름을 시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또 5초 후 이런 무수히 많은 장면, 년의 집합이 시간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영원이라는 것도 그냥 우리가 저희한테 획일화된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저 아득하게 큰 것만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은 따져보면은 어떤 순간은 되게 짧은데도 영원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문득 왕가의 영화들을 끌어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령 뭐 중경삼림 보면은 양조위가 딱 구석에서 블랙커피를 마시고 있으면 그 여자 주인공 왕페이가 그 양조위를 그냥 이렇게 기대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면 그 앞으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걸 무슨 뭐 스텝 프린팅 기법이라고 한다는데, 어쨌든 그 시간은 정말 찰나의 순간이지만은 왕가위가 그 장면을 그렇게 그런 기법을 사용해서 찍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영원도 결국은 그렇게 영원 같은 순간들, 그 선분들의 집합이 아닌가 싶어요. 이걸 이렇게 연결하나 싶겠지만 신해옥의 시들이 바로 그 영원 같은 순간들을 되게 낯설고 오돌토돌한 언어들로 따끔따끔 모아서 영원이나 다름없는 시집 한 권을 구축해버린 것이죠. 그러면은 이 무족 영원이라는 영원의 시집을 읽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느끼신 것도 더 들어볼까요? 저는 그냥 원빈님 앞서서 계속 말씀해주신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게, 네네. 처음에 무중 영원 정해지고 검색을 했는데 정말 방심하고 있다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럴 수 있죠. 혹시나 해서 말하지만 시집을 검색하실 분들은 꼭 신혜옥 시인 성함과 함께 검색해주세요. 네, 인간 입장에서 보면 그 생물체가 뭐 바퀴벌레처럼 공룡시대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하고 그런 암흑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어쩌면 또 그들이 느끼기에는 찰나를 살아가는 걸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정말 원빈님 말처럼 영원이라고 믿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인간이 보기에 발이 없어서 무족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사실 발이 없는 그들은 발이라는 게 뭔지도 모른 채로 있을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네. 선아님은 어떠신가요? 시집을 보면은 요정이라는 그런 존재가 같은 문장을 통해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가령 시중에 난생설화, 홀로독, 드링크, 걸레를 들고 우드커니 등이에요. 근데 각 시에 등장하는 요정들에 대한 묘사를 보면 모두 다 다른 요정들인 것 같아요. 뭐 어떤 요정들은 좀 뚱뚱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어떤 요정들은 색채가 뭐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근데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이 요정들은 판의 미로에 나온 지하 왕국의 요정이나 괴물과 생김새가 좀 비슷할 것 같아서, 뭔가 그 무족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생물처럼 약간 살짝 징그럽게만 생겼을 것 같아서 뭔가 판의 미로 그 영화를 상상하면서 읽었는데, 네, 처음에 그렇게 읽으니까 나중에 힘들어서 그냥 뇌를 빼고 읽긴 했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상상하면서 읽었던 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무족 영원 시집의 시인의 말에 보면은 버릇없이 자라는 나무가 있다고 하는데, 이 문장이 되게 좋았고, 길게 뻗어 나가서 위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큰 소리로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는 버릇없이 자라는 나무가 무족 영원의 여러 화자들을 관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를 자라게 하는 양분은 신혜옥 시인의 마음에서 추출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집 재밌게 잘 읽었는데 원빈님이 이제 가시니까 더 이상 자정의 희망시에서 추천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마음에 좀 약간 가슴이 아프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나이가 들었는지 나무를 참 보고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뭐 책 같은 거 보면은 박솔면도 그렇고 정지론도 그렇고 그렇게 나무를 사전에 표지로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네, 추천이야 뭐 언제든지. 추천은 해주겠지만 자정의 희망씨는 책임질 수 없다. 좋습니다. 네. 네, 일단 소희님 들어볼까요? 네. 기존에 나왔던 시집들 표사를 보면은
대부분 줄글로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런데 무족 영어는 단어들이 수직으로 교차되어 배열되어 있어요. 주로 4글자 단어들이 줄을 잇는데 마음속으로 읽어보면서 리듬감을 느껴보는 게 또 즐거움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만 읽어보자면 맨드라미, 아스피린, 지나갔다, 몽고베리, 물병자리, 가로무늬, 아네모네, 가까스로, 동그라미. 어쩌면 연관 없는 단어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이 단어와 단어 사이 낙차 속에서 느껴지는 리듬감이 있달까요? 또 이런 낙차를 예로 들어 아케이드를 걸었다를 읽어보면요.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무지개 떡 같은 것, 리본 같은 것, 아니면 장래희망 같은 것, 웃음이 나려고 했다. 주마등 같은 것, 축복 같은 것, 휘두를 수 있는 낮과 호미와 녹담한 얼음 같은 것. 이런 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맑은 날에에서 삐라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삐라가 굉장히 낡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신비한 종이처럼 느껴졌어요. 네. 정말 그 말씀해주신 그 표사나 시인의 말만 보아도 소희님 느끼신 것처럼 그러한 언어의 낙차나 리듬감에 대한 그 선명한 실감? 이런 게 되게 언어의 그 물질성을 경쾌히 상상할 수 있으면서 그것이 뭔가 이렇게 엮이고 엉키면서 만드는 그물망에 흠뻑 몸을 적실 수 있는 자들만이 매만질 수 있는 감각이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신혜옥의 무종영원, 이 시집 정말 어떤 부분에서는 과감하면서도 또 애틋하고 또 거침없으면서도 끝내 결국 아련한 슬픔이 묘하게 배어나는 시집입니다. 뭐 흔한 해설도 없이 마지막 시인 여름이 가고 있다로 끝나는데요. 마지막 두 행에 놓고 왔을 리가 없다. 나는 뒤를 돌아본다. 만 처연하지만 그 신혜욱 특유의 또랑또랑함으로 2번 이렇게 발화되는데 여기서 저는 이 시집을 이렇게 덮어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읽게 되고 또 다시 읽게 되고 마치 무한 루프 웜홀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또 신혜욱 시인 특징은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시를 소리내어서 읽어보고 싶게 만들고 또 거기서 오는 느낌이 완전히 또 이채로운 느낌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시를 함께 낭독해보는 편이 훨씬 이 시집에 대한 최선의 포즈가 아닐까 싶네요. 각자 어떤 시를 골라와서 이번에 읽어주실지도 너무 궁금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뭐 언제나 그랬듯이 그 신혜옥 이번 시집에서 한 편씩 또 꼽아서 낭독하면서 그 이번 9회차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이제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또 공손하게 공손한 자세로 말씀을 드릴 게 있죠. 뭐 제가 말하는 게 맞나요? 그쵸, 원빈님 말씀하셔야죠. 안녕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영원히 등장하네. 그러니까요. 정말. 하지만 저희 이번 주제는 영원한 안녕이 아닙니다. 그 청취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번 주제 안녕한 영원입니다. 저희는 맞아요. 제가 이번 9회차를 마지막으로 뭐 당연히 세 분과 또 지금까지 소중히 들어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께 어떤 작별에 있는 말씀을 드려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아까 저희가 일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생각해보면은 글로 쓸 수 없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글로 쓸 수 없는 것들은 어떻게 되는가? 기록될 수 없는 것들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되는데요. 아마 그런 것들이 바로 저희가 지난 9개월 정말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나눴던 말들, 시간들, 감정들, 이런 것들이야말로 어떻게 쓰거나 요약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여러 가지로 뭐 가슴이 뭐 벅차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참 문제도 많은 저를 이렇게 끌고 와주신 또 네 분의 선배님들 네 분이요. 세 분의 선배님들 네. 네. 당연히 가장 먼저 고맙고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죄송하고 하지만 뭐 그렇습니다. 울지 마. 아이고. 울지 마. 아니 그러면 저희끼리 하자고요. 어떻게 이제 앞으로 찾아뵙게 될지는 얘기가 있어봐야겠지만 저는 정말 이런 경험을 다시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야 내가 그런 걸 했었네? 라고 이렇게 되새길 수 있을 뭔가 그런 기억이 생긴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참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아까 지연님이 또 우연투연 질문 드리면서도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2019년 작년 재작년이네 그게 벌써 까지만 해도 전혀 서로 접점이 없었다. 맞아요. 서로의 모르는 사이였다. 인생에서 맞아요. 있는지조차 몰랐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어떻게 소희님의 어떤 그런 용감한 기획력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오, 맞아요. 지속이 되어 나왔고 심지어 지연님하고 저는 이렇게 어떤 서로의 실제적으로 이렇게 뵌 적도 없지만은 맞아요. 맞아요. 서로 어떤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참 우연처럼 시작된 일이지만 인생에 있어서 필연적인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지연, 박선아, 양소윤 세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세 분께는 제가 앞으로 네. 몰라요. 갑자기 냈다 이름을 부르질 않나. 그니까요, 갑자기. 깜짝 진짜 놀랐어요. 호감됐어. 맞아요. 어쨌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아요. 좋은 고생 기억으로 많으셨습니다. 나갔다니 저희도 행복하네요. 진짜. 네. 행복이 아니라 지금 아쉽고 슬프고 웃으면서 울어요. 꿀꿀. 슬픔 TV. 슬프네요. 맞아요.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영화는 안녕이 아니니까. 맞아요. 그쵸. 그러면 청취자분들께서 네. 뭐 섭섭하시지 않으시겠습니다만은 저희 네. 앞으로 그래도 넷플릭스는 계속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죠? 다만 넷플리즈가 이름을 셋플리즈로 바꿔야 될지 저는 그거를 오늘 하루 종일 고민했거든요. 에이. 그래도 전 넷플리즈랑 그게 좋기 때문에 맞아요. 그 아이덴티티 또한 원빈님이 만드신 거니까. 맞아요. 그거 원빈님이 붙이신 거였는데 맞아요. 그렇게 유물처럼 네. 가져가는 거죠. 진짜 유물. 그쵸. 무시대적 유물처럼. 그러면 제대로 이제 청취자님께 제대로 한번 인사드리고 지금까지 한 마무리할까요? 인사는요? 맞아요. 제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완전 깔끔하게 마무리를. 네. 네네네. 네, 저희는 뭐 원빈 연락을 이어나가고 또 넷플릭스는 계속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세 분이 펼쳐주시는 이야기, 혹은 뭐 어떤 식으로 또 편성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꾸준히 찾아 들어주시고요. 정말 이런 시간 함께 하는 것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앞으로 들어주시고, 저는 그동안의 시간을 앞으로 소중하게 간직해 나가면서 청취자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박원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넷플릭스였습니다. 네, 넷플릭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름이 가고 있다. 신혜우.
여름이 가고 있다. 물론 뜨거웠다. 여름이 가고 있다. 물론 비가 많이 왔지. 여름 내내 그는 아름다운 지팡이의 끝으로 흙바닥에 뭔가를 적어보려 했습니다. 여름이 가고 있다. 여념이 없었지. 여름이 가고 있다. 뭐였을까? 뭐라도 하며 나는 그의 환심을 사고 싶었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사건 속에 우리가 엮일 수는 없었습니다. 여름이 가고 있다. 썩는 것들은 충분했지. 여름이 가고 있다. 지팡이는 견고했다. 여름 내내 나는 떠날 준비를 하다 만 자세로 지팡이에 의지하여 늙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름이 가고 있다. 우리를 이루는 서로 다른 물질. 여름이 가고 있다. 이사철이 오고 있다. 여름이 가고 있다. 좋은 생각이 나려고 한다. 놓고 왔을 리가 없다. 뒤를 돌아본다. 놓고 왔을 리가 없다. 나는 뒤를 돌아본다.